자, 안녕하세요. 저는 소아 S라이팅 영어 선생님 이주경입니다. 오늘 중학교 2학년 학력평가 지금 7번부터 6항목 문항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조금 선생님이 보니까 뒤에 있는 그 독해 지문은 조금 단어가 많이 어려운 친구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거 말고는 별로 문법 문제는 어렵지 않았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시험이 너무 어려웠다 그러면 그냥 시험 점수나 나 왜 이렇게 못 봤을까 그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나 이 부분은 조금 보충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부분은 잘 모르고 있구나, 그런 거를 이렇게 체크하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7번 문제 보세요. 자, 밑줄 진 부분이 어법상 어색한 문장의 개수를 고르세요 그랬네요. 지금 딱 보니까 지금 이거 뭐야? 관계, 이거 노란색으로 할게. 관계 대명사 문제네. 그치? 자, 관계 대명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고 있죠? 선행사라는 명사를, 그치? 꾸며주는 기능을 하는 게 바로 관계사, 관계대명사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원래는 관계대명사를 우리가 배울 때 A 문장과 B 문장을 이렇게 하나로 더해주는 과정에서 A 문장과 B 문장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명사가 있었단 말이야. 그치? 자, 이 명사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행사, 주로 구체적인 명사가 선행사가 되고요. B 문장에도 이 선행사라는 이 명사가 똑같이 들어가는데 얘네 둘을 더해서 A, B 문장으로 만들어준다고 했을 때 똑같은 애가 두 번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는 B 문장에 들어간 이 선행사와 똑같은 이 명사는 관계대명사로 바꾸자라고 약속해서 A, B 관계대명사가 들어간 한 문장이 이렇게 나왔고요. 이때 이 B 문장은 A 문장 안에 있는 이 선행사를 이렇게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형용사절이 되는 거였죠. 예를 들면 자, 나는 보았어. 그리고 이게 A 문장이라고 칠게요. 자, B 문장 보세요. 자, A 문장과 B 문장을 더해줄 거야. 공통으로 들어가는 명사를 찾아보니 얘와 얘가 있죠. 그쵸? 그러면 A, B 문장이 한 문장 안으로 됐을 때 굳이 똑같은 애가 두 개가 필요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 구체적인 명사를 선행사, 그 다음에 대명사를 관계 대명사로 바꿔줄 건데 이 관계 대명사는 얘 격에 따라서 똑같이 바뀌죠. 즉 얘가 주격이면 주격 관계 대명사, 만약에 얘가 목적어 자리에 있어서 목적격이면 목관대,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죠. 자, 이제는 순서만 쓰시면 돼요. 선행사가 있는 문장에 선행사까지 쓴다. 됐나요? 그리고 관계대명사로 바꾸죠. 관계대명사 바꾸는 건 관계대명사 표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선행사가 지금 사람이니까, 그치?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그리고 얘 이름이 선행사인 이유가 있죠. 그쵸? 앞선자의 단일 행자야. 항상 누구 앞으로 다닌다? 관계대명사 앞으로 다닌다. 그래서 선행사가 있는 문장, 선행사까지 써주시고요. 선행사 뒷자리는 항상 정해져 있는 자리입니다. 관계대명사 자리예요. 관계대명사 뒤에는 이 대명사를 잃어버린 문장이 오시면 되겠죠. B 문장.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쓸게요. 자, 그래서 who부터 were, 레인코트까지가 앞에 있는 선행사거를 수식해주죠. 이렇게 수식해줍니다. 자, 그럼 해석이 어떻게 돼? 나는 선행사를 입 밖으로 해석하기 전에 관계사절부터 해석하셔야 돼요. 우비를 입은 소녀를 보았다. 이렇게. 자, 전체적으로 그냥 대충 관계대명사는 이런 문장이에요. 즉 앞에 있는 선행사가요, 절대로 관계대명사 뒤에 다시 한번 나올 수 없습니다. 왜? 얘가 공통으로 들어갔고 바로 우리는 얘를 지워주는 과정에서 관계대명사를 쓰는 거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선행사가 뒷문장에 그대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네. 여기 보시면요. Do you remember the boy? 그래서 너는 그 소녀를 기억하니, 소년을 기억하니, 얘가 하나의 문장이 되겠죠. We met
him at church. 우리는 그를 교회에서 만났다. 자, 뭔가 이상하죠? 관계대명사가 분명히 들어가서 AP 문장이 하나로 겹쳐졌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선행사가 뒷문장의 힘으로 나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B번 보세요. I have a friend whose brother is famous. 그랬네요. 자, 나는 친구 한 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친구가, 그의 brother가, 그치? 남동생이 is famous.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대명사와 얘가 공통으로 들어갔고 여기가 A 문장, 얘가 B 문장이었구나. 그래서 이 소유격을 소유격 관계대명사로 바꿔줬구나. 관계대명사 표는 찾아서 보세요. 자,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얘들아 후, 훔, 후즈, 그치? 주격, 목적격, 소유격. 그 다음에 선행사가 사물일 때는 which, of which. 그래서 주격, 목적격, 소유격의 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행사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상관없이 주격 that, 목적격 that, 그리고 소유격은 없죠. 자, 그런 면에서 얘는 맞는 문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색한 문장을 골라야 되니까 B는 고르면 안 되겠죠? We like teachers who care about us a lot. 그랬네. 우리는 선생님을 좋아하는데 어떤 선생님이냐면 이러한 선생님들을 좋아합니다. care about, 우리를 많이 신경 써주시는, 그치? 보살펴주시고 돌봐주시는 선생님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뒤에 문장에서 지금 주격 관계대명사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동사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던 주어가 teachers랑 똑같은 애를 지칭하는 명사여서 여기 주격이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로 후로 바뀌었으니까 뒤에는 동사부터 시작되는 이런 관계사절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this is the boy who lived next door. 그랬네요. 자, 이것도 그냥 맞는 문장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고르면 안 되죠. 어색한 거 골라야 되니까. 맞아요. 자, D번 보세요. 맞는지 틀린지. This is the boy. 이 사람은 그 소년이다. 어떤 소년이냐면 옆집에 사는 소년이래요. 옆집에 사는 소년. 선생님 이거 맞지 않나요? 여기까지가 A 문장이고요. 여기 B 문장인데요. 얘가 아마 여기 주어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면서 동사부터 시작된 완벽한 문장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자, 선생님이 물론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은 학생이 있고 듣지 않은 학생이 있겠지만 주격관계대명사에서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누구랑 누구의 수일치다?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있는 동사와 주격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선행사의 수가 일치해야 된다라는 얘기 항상 했었죠. 왜? 이 주어, 동사 앞에 있었던 주어가 바로 얘였을 거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단수라면 얘도 단수였겠고 얘가 복수라면 얘도 복수였겠죠. 그래서 우리는 편하게 그냥 얘를 보고 얘의 수일치를 맞추는 거예요. 얘 지금 현재 시제죠. 그죠? 그리고 선행사가 단수죠. 그렇다는 얘기는 비문장에 있었던, 즉 후로 바뀐 이 주어 자리에 있었던 주격 대명사가, 인칭 대명사가 아마 he였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주격 관계대명사로 바뀌고 얘가 지워지면서 동사부터 시작하는 문장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s가 없죠.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현재 시제이면서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동사에 s나 es가 붙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요거가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얘는 어색한 문장입니다. 우리가 골라줘야 되는 어색한 문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My uncle is a doctor. 내 삼촌은 의사이다. 그런데 어떤 의사냐면요. 아픈 사람들을 아프리카에서 도와준 의사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선행사 닥터 수식해주고 있고요. 주격관계대명사 아주 예쁘게 나와 있죠. 자, 주어가 아마 여기 a doctor, he였을 거예요. 그죠? 시제가 현재 시제네요. 그래서 동사 s가 붙은 3인칭 단수형 동사가 나왔어요. 수일치 완벽합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골라야 되는 어색한 문장이 아니에요. 답은 2번입니다.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우선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나왔고 주격, 소유격 다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했었던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선행사와 동사의 수일치 문제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선행사가 뒷문장에 다시 나오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A번 같은 문장도요, 가끔 문제로 많이 나오거든요. 황당하지만 또 이상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더 보이가 뒤에 또 나와. 이러면 관계대명사 훔이 나오는 의미가 없어요. 그쵸? 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힘이 지워졌어야 했어요.
그래서 대충 내가 관계대명사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구나를 조금 파악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만약에 잘 모르겠다 하시면 이 부분을 좀 보충을 하거나 아니면은 좀 설명을 더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난이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네, 이거 난이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못 푼다 그러면 관계되면서 다시 공부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공부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세요. 이것도 어법 문제예요. 다음 중 어법상 알맞은 문장끼리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7번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알맞은 문장 고르래요. 어법상 어떤 어법이 나왔는지 대충 볼까요? taken 나오는 거 보이네요. 그런데 taken은 과거 분사예요. 그래서 동사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앤데 그렇다고 치면 이 문장에는 동사가 없네요. 그쵸? 알겠네요. 수동태 문제입니다. 네. 수동태에 관련된 문제예요. 자, 누가 a little while ago 좀 전에 병원으로 실려갔습니까? 지금 이 누구의 입장에서 보면, 즉 주어의 입장에서 보면요, 싣고 간 게 아니라 실려간 거예요. 행동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라는 이 어고라는 부사와 조금 시제를 맞춰 보면 was가 들어가야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who's taken to the hospital a little while ago, 이게 맞는 문장이에요. 뭐 아시겠지만 그 PP는요, 죄송해요. 자, PP는요, 동사로 만든 준동사예요. 준동사는 동사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PP만 가지고는 동사가 없는 문장이 돼버리기 때문에 맞는 문장이 어법상 알맞은 문장이 아닙니다. 네, A가 들어간 거 전부 다 지우세요.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 지워 놓는 것도 또 방법이에요. B번 보세요. The picture introduced by an announcer at the show yesterday. 그랬네요. 동사로 따진다면 문장 맨 앞에 나와 있는 명사가 주어고 이 주어 뒤에 동사로 볼 수 있는 애가 얘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얘를 이렇게 써버리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picture는 그림이잖아요. 그러면 그림은 어제 전치사 앞에서 잘라. 이거 맨날 하는 일이죠. 우리가 어제 쇼에서 그 아나운서에 의해서 소개했다야. 얘 입장에서 보면 소개를 한 게 아니라 소개되어진 거죠. 그쵸? 주어가 행동을 하면 능동태 문장입니다. 그치? 자, 그런데 주어가 동사 되어지는, 그치? 받을 수예요. 움직임을 받을 수. 즉, 여기서도 얘가 소개를 했느냐, 소개되어졌느냐를 보는 거예요. 소개했으면 무언가를이 나와야 되겠죠. 그쵸? 얘가 무엇을 소개했다. 그래서 목적어까지 나와줘야 되는 경우고요. 근데 여기 지금 타동사인데 목적어도 없어요. 그렇다면 얘 입장에서 말이 되게 만들려면 어제 쇼에서 아나운서에 의해서 소개되어졌다라고 쓰려면 동사의 형태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비동사 플러스 PP. 어제가 붙어 있으니까 여기 어떤 비동사 들어가야 될까요? was라는 비동사 필요하겠네요. 알맞은 문장? 아닙니다. 그럼 be 들어가 있는 것도 지우시면 되겠네요. 맞나요, 이거? 벌써 답이 나왔네요. 문제 이렇게도 푸셔도 돼요. 굳이 시간 없는데 밑에 것까지 다 보실 필요 없습니다. 단 이거는 지금 해설 강의이기 때문에 밑에 것까지. 답은 5번이네요. A, B 지우고 나니까 The books in the library까지가 바로 주어입니다. 문장 맨 앞에 나와 있는 이 명사가 주어예요, 항상. 그리고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구가 뒤에 따라 나오고 있어요. 자, 도서관에 있는 책들은 이 바로 주어입니다. 자, 빌리다라는 borrow라는 동사에 수동형이 나와 있습니다. 수동태예요. 그럼 책 입장에서 보면 빌리는지 빌려지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빌려지는 거죠. 그러면 빌려질 수 있습니다. By every student. 모든 학생들에 의해서 빌려줄 수 있습니다. 완벽한 수동태 문장입니다. D번 보세요. Polar bears must be protected by humans. 자, polar bear 북극곰은 그치? 자, 조동사 들어가 있습니다. 뭐뭐 해야만 한다. 의무를 나타내는 조동사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polar bear 입장에서 보면 자, 여기 또 by 플러스 목적격도 나와 있죠. 행위자예요. by 플러스 목적격이 문장에 나왔다라는 건 얘가 행위자라는 뜻이에요. 행위자. 행위자가 뭐예요? 행동을 한 사람이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들어가죠. by 플러스 목적격이 나왔는데 앞에가 수동태가 아니다. 의심해 보셔야 돼요.
by 플러스 목적격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by 플러스 목적격이 행위자가 뒤에 있는데 원래 능동태 문장에서는 행위자가 주어기 때문에 그치? 그런데 수동태 문장에서는요 행위자가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문장 맨 뒤로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by 플러스 목적격이 행위자가 문장 맨 뒤에 나왔는데 여기가 능동이다?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protected 되어진, 그러니까 그 보호를 받아야만 한다. 즉 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수동으로 쓰는 게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맞는 문장이네요. 자, 그다음에 food be kept in the refrigerator 그랬네요. 자, 그 음식은요 냉장고에서 보관을 하니 보관되어지니. 그렇지. 음식 입장에서 보면 보관되어질 것이다니까 당연히 수동형이 맞겠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수동태 문장으로 봤을 때 또 9번도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학력평가는요 그냥 독해에서 단어를 조금 모르는 거 그것 조금 어려운 거 말고는 어법은 어려운 문제가 보시다시피 안 나왔어요. 34번 볼게요.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그랬네요. 자, 우선 이럴 때는 박스 안에 있는 질문부터 읽어봅니다. This is because in most cases details from the original materials are left out in the movies 그랬네요. 자, 이 내용이 여기 1, 2, 3, 4, 5번 중에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를 고르면 되는 문제 맞죠? 네. 여기 이 연결사가 있네요. 이것은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이다. 뭔가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에요. 이 박스 안에 있는 글은. 그치? 자, 이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그치? 그 오리지널 원재료 그죠? 원작이라고 할게요. 여기서는 그 원작으로부터 온 디테일 아주 세부한 상황들이 그 영화 속에는 left out 빠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영화 각색에 관련된 글인데요. 한번 앞에서부터 한번 어디로 들어가면 좋을지. 근데 우리가 이 글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지금 여기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머릿속에 담아놓고 이 글이 여기에 어디에 적절하게 들어갈 것인지, 어떤 문장 뒤에 들어갔을 때 가장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because라는 이 접속사를 염두에 두시면서 무엇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근데 이것이 뭔지를 보시면 되겠네요. 그쵸? 이게 뭐길래 이것이 그 원작에서 나온 어떤 자세한 사항들은 영화에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않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때문에 이러하다. 자, 한번 볼게요. Everyone is familiar with film adaptations 그랬네요. 여기 보시면 film adaptation은 영화 각색이라고 따로 설명이 되어 있네요. Be familiar with 아셔야 돼요. 자, 모든 사람들은요 이제 영화 각색에는 되게 익숙합니다. 친근합니다. The most popular types are movies based on novels 그랬네요. 자, 가장 인기 있는 유형은요 소설에 기초를 두고 있는 펜이 왜 이런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movies 꾸며주고 있는 그치 분사구예요. 자, 소설에 기초를 한 소설에 기반한 영화들입니다. 소설을 영화로 만든 거 되게 많죠, 그쵸? 그래서 이런 거를 영화 각색이라고 하는 거나 영화로 만드는 거야. 뭐 여러 가지 무슨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그러면은 오리지널 매테리얼이 되겠어요? 노블이 오리지널 매테리얼이 되겠죠. 원작이 되겠죠. 그러나 자, 이 영화 각색은요. 얘가 바로 주어고요. Can also be based on video games. 그냥 소설뿐만이 아니라 어떤 비디오 게임을 기초로 할 수도 있습니다. 기반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영화 각색이 소설만 영화로 각색하는 게 아니라 어떤 비디오 게임도 영화로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글이에요. 여기다가 여기를 한번 넣어볼까요? 이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원작으로부터 나온 아주 자세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영화에는 빠져있기 때문이다. 말이 되나요? 아니죠. 지금 여기서는 그냥 전체적인 필름 어댑테이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필름 어댑테이션이라는 건 어떤 원작을 영화로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원작이 소설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비디오 게임이 될 수도 있다까지가 바로 여기까지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The most notable examples are Harry Potter, The Lord of the Ring trilogy 라고 나와 있네요.
가장 그 눈에 띌 만한 예로는 뭐에 눈에 띌 만한 예겠어요? 지금 앞에 얘기한 소설이나 비디오 게임을 영화로 각색한 영화죠. 그쵸? 그런 영화들의 가장 눈에 띄는 예로 해리포터와 반지의 제왕이 있다. 이거 괜찮네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그냥 영화 각색에 대한 거 일반적인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나 fans of the books and video games oftentimes get disappointed with their film adaptations 그랬네요. 그러나 무엇의 팬들입니까? 오브 앞에 있는 명사와 뒤에 있는 명사는 하나의 명사 취급할게요. 여기까지 묶으셔야 돼요. 그러면 주어를 이렇게 봤을 때 소유격의 오브네요. 자, 책이나 비디오 게임 결국엔 원작이겠네요. 그쵸? 원작의 팬들, 원작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자, oftentimes라는 건 빈도부사 often이랑 같은 표현입니다. 자주 get disappointed, 실망하게 됩니다. get disappointed with 무엇에 실망하다라는 수거로 외워주셔야 되겠죠. 자, 어디에 실망하냐면 이런 영화 각색에 실망을 한대요. 실망을 한대요. 선생님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책으로 읽은 걸 영화로 보면 그닥 재미가 없어요. 왜 그런지 예를 들면 몇몇 영화들 여기 지금 왜 재미가 없겠나, 왜 실망을 하겠나 보니까 뒤에 얘가 나오고 있어요. for instance 하면 for example 같은 표현이에요. 예를 들면 몇몇의 그 영화 등장 인물들은요, 그들의 그 상대방, 원작에 있는 상대방, 그들이 모방해야 되는 원작 속의 그 인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counterpart라는 건 원래는 상대방, 상대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원작,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지의 제왕이라면 반지의 제왕에 나와 있는 프로도라는 캐릭터, 그치? 캐릭터에 대한 묘사가 그 몇몇 영화에 그 나온 그 등장인물과는 닮지 않았다라는 게 예로 들어지고 있어요. 그게 뭐죠? 어떤 거에 얘가 이렇게 들어질 수 있을까요? 또한이라는 건 앞이랑 맥락이 같은 거예요. because랑 같은 뜻에 since가 들어가 있네요. Since movies usually last for around 2 hours 그랬네요. 이때 since를 because로 해석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since는 because랑 같은 뜻의 접속사로 쓰이기도 해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쓰인 거예요. 여기서는. 자, 영화들이 되게 보통 last 지속되다 약 around 2 hours 2시간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그들은 cannot completely narrate entire stories as in books 그랬네요. 자, 책에서처럼 이라고 전치사로 해석을 해주시고요. 전체적인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완전하게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만큼 책만큼 자세하게 묘사할 수 없어. 그게 바로 그 책, 원작을 읽었던 비디오 게임이나 책으로 반지의 제왕이나 혹은 해리포터를 처음 접했던 팬들이 실망하는 이유가 되겠네요. 자, 이 내용이 시작되는 부분이 어디겠습니까? 답은 여기죠. 그쵸? 자, 그러나, 그치? 그 책 또는 그 원작 비디오 게임의 팬들은 자주 그들의 영화 각색에 실망하곤 한다. 이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원작으로부터의 어떤 자세한 디테일들이 그 영화 속에는 빠져있기 때문이다. 라고 연결을 하면 가장 자연스럽겠네요. 여기서 단어를 좀 보셔야 돼요. 내가 학생마다 단어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필름 어댑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여기서 지금 counterparts 같은 거는 조금 어려운 단어예요. description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선생님이 조금 걱정되는 게 이 since를 정말 because라고 잘 해석을 했을까? 그거 조금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narration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어. 어느 정도는 조금 감을 잡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독해를 푸실 때요. 독해 문제를 푸실 때 모든 단어를 내가 다 알고 있을 수는 없어요. 네.
모르는 단어들이 나오더라도 문맥적으로 조금 이해하고 파악하고 넘어가실 수 있을 만큼 어휘력을 좀 기르시는 게 중요해요. 내가 모든 단어를 다는 모르지만 이 내용이 대충 이런 내용이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가 모르는 이 단어는 대충 이런 뜻이지 않을까까지는 유추가 돼야 되는 경우죠. 근데 너무 많이 모르면 어휘를 너무 많이 모르거나 아니면 문법적으로 너무 많이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 문법이 많아버리면 그런 유추조차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해석이 돼야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고정관념도 조금 없애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만날 일이 있다면 우리 중학교 2학년들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나랑. 자,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죠? 문제를 풀 때 나는 이 문제의 답을 구하기 위해서 이걸 읽고 있는 거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풀고 읽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항상 포커스를 어디다 맞춰야 된다? 나는 이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빨리 찾으면 빨리 찾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걸 굳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읽어보고 그 다음에 얘를 다 여기 넣어보고 그럼 100%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럼 뒤에 문제를 못 풀겠죠? 이 문제는 맞더라도 어차피 틀리는 문제는 많아지고 점수는 낮아져요. 그래서 그럴 필요 없이 좀 문제 푸는 요령을 키우려면 요령보다는 그래도 실력이 먼저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단어라든지 문법적인 실력을 기르는데 조금 집중을 하셔야 되고 단어 많이 외우셔야 돼요. 아마 지금 내가 이거 지금 보니까 우리 지금 2학년 친구들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막 눈앞으로 지나가서 또 잔소리가 막 나오네요. 자, 35번이네요.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나타내고자 한다. 그러면 여기 큰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지금 여기로 요약을 한 글이네요. 그게 맞는지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 얘부터 읽어보자 그랬죠. 우리가 지금 이 긴 지문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이 답을 찾기 위한 거니까요. 자, living as an astronaut 그랬네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로 나와 있어요. 동명사가 주어로 나온 거네요. 그러면 astronaut 하면 우주 비행사잖아요. 그럼 우주 비행사로서의 사는 것은, 그치? 우주 비행사로서 사는 것은, 삶은 is not easy.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왜냐하면 living without gravity 그러네요. gravity래요. gravity가 뭐죠? 중력. 또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땡땡이, 세모, 네모, gravity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어려웠다고 또 얼마나 또 수업 시간에 그럴까요? 일직동 친구들은 잘 풀었길 바라면서 자, 왜냐하면 중력 없이 사는 것이 여기도 역시 living이 주어로 나와 있네요. 사는 것이 이렇기 때문이다. 이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내용이 돼야 되는 거죠. It's both exciting and fun. 근데요, 이거는요, 감일 수도 있는데요. 잘 보세요. 에스트로넛의 삶이, 그치? 우주 비행사로서 사는 게 쉽지 않다라고 얘기해놓고, 왜냐하면 그 이유가, 중력 없이 사는 게 신나고 재밌기 때문이다. 이게 말이 될까요? 이렇기 때문에 먼저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그냥 1번은 지우고 시작하는 거예요. 사지선다로 시작하셔야 되겠죠. 자, increase the risk of injuries. 그래서 injury는 상처, 부상입니다. 부상의 risk, 위험이에요.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는 게 쉽지 않겠죠. 부상을 당할 확률이 높다는 얘긴데 그러면 사는 게 쉽지 않겠죠. 뭐 이번은 남겨놓을게요. Make it simple to live a life 그랬네요. 자, 우주 비행사로서 사는 것이 쉽지 않다. 왜냐하면 중력 없이 사는 게 우주에서 중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에서의 삶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중력 없이 사는 게 가목적어입니다. 이거 잘 하셔야 돼요.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목적어는 여기 진목적어를 예로 해석할 줄 아셔야 돼요. 삶을 사는 것을, 인생을 사는 것을 단순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중력 없이 사는 게 인생을 단순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비행사로서의 삶이 쉽지 않대요. 다시 얘기할게요. 비행사로서의 삶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중력 없이 사는 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단순하게 만들기 때문이래요. 중력 없이 사는 게 삶을 단순하게 만든대요. 자, 모르겠어요, 나는. 자, 그 다음에, 자,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는 것을 도와주기 때문에,
astronaut의 삶은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네요. 자, astronaut이 perform their tasks easily. 그들의 임무죠. tasks를 easily. 자, 쉽게 perform, 수행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되나요? 중력 없이 사는 게 그들의 임무를 쉽게 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astronaut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대요. 그럼 쉬워야죠. 이건 앞뒤 내용이 안 맞죠. 그러면 여기 not이 없어져야죠. 그러면 말이 되죠. 그쵸? 비행사로서 사는 것은 쉽다. 왜냐하면 중력 없이 사는 게 무중력 상태가라고 지금까지 바꿀게요. 이거 너무 직역하지 맙시다. 무중력 상태가 비행사들이 그들의 임무를 쉽게 수행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되는 거지. 여기에 쉽지 않다라고 해놓고서는 쉽게 수행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나는 이거 4번 지워야 된다고 봅니다. 삼지선다. 문제 이렇게 푸시라고 저는 독해 시간에 얘기를 해드리고 있죠. Make hard to get astronauts' mind together 그랬네요. 그리고 이거는 뭐 그럴 수 있죠. 그죠? 이거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astronaut으로서 사는 것은 쉽지 않다. 지워야 되겠다. 쉽지 않다. 왜냐하면 중력 없이 사는 것이 여기서 얘를 좀 해석하는 게 좀 그래가지고 비행사가 정신을 차리는 것을 힘들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get mind together 하면은 뭐 정신을 차리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get together가 원래 모으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얘가 들어가서 어떤 정신을 모으다, 마음을 모으다, 정신을 차리다, 집중하다 뭐 이런 뜻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볼 때는 어쨌든 1번, 4번은 지우고 시작하는 게 맞겠죠? 앞뒤에 아예 그냥 문장을 넣어봤을 때 말이 좀 이상해요. 쉽지 않은 삶을 쉽지 않다. 비행사로서의 삶이 쉽지 않다고 해놓고서 뒤에 쉽지 않지 않은 내용, 그러니까 재밌다, 뭐 신나고 펀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은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astronaut이 일하는 걸 쉽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astronaut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다. 이것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2번, 3번, 5번 중에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얘네들 중에 어떤 게 들어가야 될지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문장 읽으시는 거예요. 자, 많은 젊은 사람들은요. 자, 뭐가 되기를, 우주비행사가 되기를 꿈꿉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치? 현실 어디에서의 현실이냐면 우주비행선에서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치? 아니 미안해요. 실제로 우주선에서의 삶은 얘가 바로 주어네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대? 많은 도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be full of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많은 사람들이 그 우주비행사가 되기를 꿈꾸지만 실제로는 우주비행선 속에서의 삶은 많은 도전들로 가득 차 있다. 힘든 일로 가득 차 있다는 얘기겠죠. 힘든 일이 많다는 얘기겠죠. 가장 큰 도전은 뭐가 되는 거래요? 중력 없이 사는 것입니다. Without gravity. 자, gravity 없이 everything floats around. 모든 것들이 float around. float 하면 둥둥 떠다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주변으로 둥둥 떠다닙니다. This sounds fun at first. 자, 처음에는 this sounds fun. 정말 재밌게 들릴 수도 있지만 it can become rather dangerous when astronauts have to use tools like nets and bolts. 그랬네요. 자, 그러나 그것은 처음에는 재밌게 들리겠지만 다소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약간 이거는 물론 그렇게 중요한 부사 아니에요. 그냥 그것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얘기야. 어떨 때 astronaut이 have to use tools 어떤 도구를 사용해야 될 때 뭐와 같은 도구야? nuts and bolts와 같은 도구를 사용해야 될 때 위험해질 수 있다. An astronaut might get hurt. 자, 우주비행사는요, get hurt, 상처를 입을 수 있고 부상을 당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 또는 그녀가 forgets to put them away, 그것들을 치우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다칠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The absence of gravity.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어네요. 그쵸? 중력의 부재예요, absence. 그치? 중력이 없다라는 것은
자, 목적어 하는 것도 목적격 보호하게 만든대요. 자는 것도 힘들게 만든다라는 얘기겠죠. 자, 우주 비행사들은 여기 대문자여야 되는데 여기 소문자로 나왔네요. 우주 비행사들은 get inside a sleeping bag. 그러니까 슬리핑 침낭 안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safety belt를 매야만 합니다. in order to sleep 자기 위해서는. This prevent. 자, 이러한 것들이 prevent A from B. A가 B 하는 것을 방지해 준다. 그들이 떠다니는 것. floating around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떠다니고 그 다음에 get hurt while sleeping. 자, 자면서 getting hurt 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되겠어요? 왜냐하면 자, 지금 전부 다 뭐예요? 다칠 수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35번 했나요 방금? 35번. 그래서 37번이랑 38번은요 지문이 하나예요. 지문이 하나라서 빨리 볼게요. 지금 시간이 좀 너무 오버됐네요. Before 여기 지금 보니까요 other times the owner would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전화기에 대한 내용인 거죠.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우리는 골라야 되는 거죠. 윗글의 주제네요. 주제.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리고 빈칸 문제가 37번인가요? 잠깐만 여기 지금 PPT가 네 맞아요. 자 그래서 38번은 여기 A, B에 들어갈 단어들을 넣으시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37번은 주제를 찾는 거네요. 자 그러면 주제는 어차피 읽으면서 찾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를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before there were telephones in Korea. 그러니까 한국에 전화기가 있기 전에 no way to communicate with someone who lived far away except through signal fires or letters. 그러네요. letters. 자, 편지나 어떤 signal fire가 뭐죠, 이거? 이거 이렇게 왜 불로 이렇게 이거 뭐라 그러죠? 산에다가 이렇게 불 피워가지고 막 뭐 누가 오네 안 오네를 봉화라고 하나요? 어쨌든 자 그런 것을 통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치 이런 것을 통해서를 제외하고는 자 lived far away 자 관계사절이니까 이렇게 수식해줘야 되겠죠. 멀리 사는 사람과 communicate 의사소통을 할 방법이에요. But there was no way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기가 생기기 전까지는 편지나 어떤 불로 멀리서 이렇게 원거리로 간단한 그 신호를 보내는 거 말고는 멀리서 있는 사람과 어떤 의사소통하기가 힘들었다. 1896년에 전화기가 began to be used in Korea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한국에서 이렇게 끊어주세요. 사용되어지기 시작했다. 자 여기서는 수동형 부정사 나와 있어요. After the 1945 Revelations from Japanese Law 그랬어요. 자, 일제 통치로부터 통치하에서 자, 1945년에 해방 이후에 해방이죠. 해방 이후에 the number of telephones 그러니까 전화기의 수가 되겠죠. 여기 a number of 아니에요. 수가 증가했어요. 어디까지? 약 5만 대까지 증가를 했대요. 자, 오직 몇몇의 부유한 사람들이 had them at home. 그것들을 집에 가지고 전화기를 부유한 사람들만 집에 가지고 있었대요. 5만 대까지 늘어나긴 했지만 그치? 대부분 다 부자인 사람들이다. villagers, 서민들은요. They come to the owner of the telephone. 그러니까 그 텔레폰의 주인에게 와서 그치? asked to use it. 그것을 사용할 것을 부탁했대요. Other times 그렇지 않으면 자 the owner가요. would 그 phone을 동사해서요. 자 여기 지금 조동사 뒤에니까 본동사의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 자리예요. 행업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행업이 무슨 뜻이에요? 자 행업은 걸다란 뜻이잖아요. 행이 걸다고 그치? 그러면 전화기를 옛날에는 이렇게 그 벽에 있는 전화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화를 받다가 이거 픽업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렇게 걸어 놓잖아요. 이거 행업 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어쨌든 서민들은 어떻게 전화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민들은 텔레폰의 주인에게 가서, 그치? 주인에게 가서 ask to use it, 그것을 사용할 것을 요구했고, 그렇지 않으면 그 오너가, 그치? 그 주인이 would
would do something the phone. 그 폰을 hang up. 끊어서. 그치? 메시지를 그 서민을 위해서 전달을 했다? 끊고 전달을 하겠어요? 받고 전달하지 않을까요? 끊고 전달을 할까? 어쨌든 여긴 전화를 끊다예요. 그다음에 이거는 전화를 걸어서 keep the messages for the 전화를 그 주인이 걸어서 메시지를 그 서민을 위해서 보관을 해주는 거래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 다음에 전화를 받아서 그 메시지를 그 마을 사람에게 전달을 해주는 거래요. 다시 전화를 기다려서 전달을 해주는 거래요. 전화를 건네주고 메시지를 보관해주는 거래요. 어떤 게 제대로 된 답일지. 어쨌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그냥 우리나라가 전화기가 들어오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기술이 발달하게 됐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뒤에 더 읽어봐야 되겠죠. 1980년대에 there was a technological progress in telecommunication 그랬네요. 어떤 통신 분야에서의 뭐가 있었대요. 지금 주어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술적인 발전, 혁신이 있었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는 자, 어떤 뭐로서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서 방법으로서 전화기를 사용했습니다. 이제는 보급화가 된 거예요. 1998년에 자, 회사들이요 모바일 폰, 그렇지, 이제 이 전화기를 떠나서 모바일이 뭔가요? 그러니까 이동 전화죠. 갖고 다닐 수 있는 이동 전화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폰에 걸어가면서 밖에서 걸어 다니면서가 돼야 되겠죠. 지금 여기서는 접속사고요. 자, 분사구문 배운 사람들은 이게 뭔지 알 거예요. 자, 바깥을 걸어 다니면서 그들의 핸드폰에 answer라는 건 전화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전화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Thanks to 라는 건 전치사죠. 뭐 덕분에 이러한 기술적인 발전 덕분에 사람들은 be able to네요. communicate 의사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혹은 심지어 지하철에서까지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는 되게 보통 자, 우리의 친구들과 인터넷, 그치, 스마트폰으로 된,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의 친구들과 접촉 연락을 합니다. 라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답은 자, 여기서는 3번이 돼야 되겠죠? 전화를 받아서 옛날에는 그 전화기가 있는 전화기 주인이 전화기를 받아서 메시지를 빌리저에게 deliver 전달해 주는 게 맞는 거겠죠? 그렇죠? 37번은요.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 자, 1번 보니까요. telephone only for the rich. 이게 지금 전화기. 오직 부유한 사람들만을 위한 전화기가 주제일까요? 아니죠. 나중에는 이게 보급돼서 지금은 그치 현재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까지 나왔기 때문에 1번은 답이 아니에요. The smart way to use telephones. 자, 그러니까 전화기를 사용하는 똑똑한 방법. 여기 전화기 사용법이 나왔나요? 그렇진 않아요. The number of the telephones in Korea. 한국에서 전화기의 개수. 그 옛날에 요만큼 요거 딱 한 줄 나왔죠. 이건 아니에요. 이게 주제는 아니에요. 주로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이 아니란 얘기예요. The importance of the communication.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인가요? 이 전화기가 커뮤니케이션이 전부인가요, 그러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국한적으로 전화기에 대해서만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포괄적이에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중요성이라고 말하기에는. 자, 그 다음에 the history of the telecommunication in Korea. 이게 맞네요. 답은 5번이겠네요. 자, 그러면 2025학년도 3월 학력평가 중이 문제 설명을 여기서 마칠게요.